정대장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대장입니다. 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2018년부터 다시 부활을 했죠. 초과이익 환수제 말 그대로 재건축을 통해서 집값이 많이 올라가면 여러 가지 공사비라든지 또 집값 정상 상승분 이게 이제 기준이 있는데 그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얼마 초과하면 얼마 내야 된다 이게 있습니다. 근데 이게 부활했죠. 그래서 이게 위헌이라고 해서 헌법소원도 제기했지만 합헌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서울의 은평구의 한 아파트가 이제 준공을 해서 첫 적용 단지가 나타났다는 거죠.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강남권의 이 아파트들까지 계속 지금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게 적게는 수천만 원, 많게는 가구당 수억 원씩 부과한다고 하면 과연 재건축 단지들이 계속 재건축을 하려고 할 수 있을지. 자,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향후에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구당 5억씩 토해낼 판 강남 재건축 집주인들 공포. 사실 이제 뭐 차츰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게 준공을 하고 4개월 이내에 얼마씩 내라고 이제 통보를 하고요. 통보를 받은 다음에 6개월 이내에 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금을 내야 됩니다. 납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돈이 이 수억 원, 4억 원, 5억 원이 만약에 여윳돈이 있다면 모를까. 이 집 한 채가 전부인 사람들은 이 돈을 어떻게 내겠습니까? 이런 게 이제 공포로 다가온다는 거죠. 이 5억이 적은 돈입니까 이게? 강남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무주택자 분이나 또는 뭐 상대적인 박탈감을 가지신 분은 야 그래도 집값이 올랐는데 팔아서라도 내야지. 그런데 우리가 상대방이라고 늘 역지사지를 좀 해볼 필요가 있는데 집 한 채가 다예요. 그것도 대출 받아가지고 또 재건축을 할 때 조합원 뭐 분담금을 해서 몇천만 원이 됐든 몇 억이 됐든 그것도 또 뭐 대출 받고 빚내서 또 했다. 빚잔치거든요.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일부 분들은 또 대출금이 상당히 많은 분도 계시는데 거기에다 또 5억까지 내라? 그럼 결국에는 이 집을 팔고 정말 떠나야 됩니다. 다른 데도 주변에도 집값이 다 올랐는데 주변을 어떻게 떠납니까? 자기가 살던 곳에서 훨씬 더 하급지로 떠나야 되는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이 법이 굉장히 강력한 법이라는 거죠. 집값 상승으로 내야 할 부담금이 크게 불어나면서 사업 속도를 늦추는 재건축 단지도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첫 번째 단지는 서울 은평구의 구산동의 연희빌라, 이 빌라를 재건축해가지고 이제 아파트를 만들었는데 이 은평 서해 그랑블 146가구입니다. 여기 입지가 여기서도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고 이 역세권에서 아주 거리가 멀고 교통이 그렇게 좋은 입지는 아닙니다. 근데 이게 2018년 7월에 통보를 했습니다. 부담금 예정액이라고 그때 당시에 5억 6천만 원이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그때 아마 그 뉴스를 계속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예정액을 통보를 했는데 그게 가구당 770만 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때 2018년 예정금 통보했던 예정은 그동안 2017년, 2016년 오른 것을 어느 정도 기준으로 해서 예측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생각하면 많지가 않은 금액이라 볼 수가 있는데 2018년 이 이후로부터 집값이 얼마나 올랐습니까? 19년, 20년. 올해 최고로 많이 올랐죠. 은평구 집값은 2018년 7월 지금 이 통보를 했던 이 단지가 준공 승인을 받은 올 5월까지 33.7% 통보한 이후로 33.7%가 올랐답니다. 그러면 이 부담금은 훨씬 더 늘어나겠죠. 분담금은. 자, 여기는 이제 가구 수도 적지 않고 상대적으로 적게 올랐기 때문에 가구당 770만 원이지만 자, 이 예정 금액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통보했던 예정 금액. 2018년에 산출했고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반포현대 아파트는 가구당 1억 3,500만 원입니다. 송파구 문종동에 있는 136 1혼이라는 아파트는 5,700만 원. 광진구 자양동에 있는 자양 아파트는 320만 원 줬고요. 자, 이제 서초구 반포동은 반포 1단지 3지구 2020년에 산출했습니다. 이게 이제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거죠, 점점. 4억 200만 원입니다. 2021년에 올해 산출한 서초구 방배동의 방배삼익은 2억 7,500만 원이에요, 가구당. 자, 그러니까 2018년 1월 2일까지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하지 못한 재건축 단지들은 그러니까 그 전에 관리처분인가 신청하려고 그때 막 급하게 서둘렀던 단지들도 많았죠. 올 하반기부터 재건축 부담금 폭탄 현실화된다. 미실현 이익인데다 이걸 팔지 않았기 때문에 실현이 되지 않은 이익이죠. 강남권은 납부액이 수억 원에 달해 거센 저항이 예상된다. 장기적으로는 재건축이 위축이 돼 공급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자, 앞으로 지금 예정되어 있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연대가 오늘 9일 설립총회를 연다. 이제 이런 단지들이 우리 모여서 의논 좀 해보자.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냐. 강남구 개포주공 5, 6, 7단지와 압구정 3구역, 서초구 신반포 2차 등 강남권 주요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전국에서 50여 곳이 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초기 재건축 단지들이 단체 행동에 나선 것은 재건축 부담금 부과가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자, 지방자치단체는 준공인가 이후 4개월 이내에 재건축 부담금을 부과하고 조합원은 부과일로부터 6개월 이내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자, 그렇기 때문에 준공 후에 늦어도 10개월 이내는 부과를 해야 된다는 거죠. 납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수억 원이 달하는 강남권의 아파트, 또 뭐 강북권도 억대가 나올 것인데 과연 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때문에 재건축이 또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냐. 지금 더더군다나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일단은 일반 분양이 조금 더 비싸야, 지금 거의 서울 같은 경우는 주변 시세의 5, 60%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다 받으니까 이걸 조금 더 높아야 조합 입장에서는 사업비를 충당하고 법인들 분담금이 적어지고 하기 때문에 사업이 원활하게 빨리 하자고 할 수 있는데, 야 이거 일반 분양 해가지고 사업비 충당해야 되는데 얼마 되지도 않고 또 거기다가 초과이익 환수제까지 또 내야 돼? 야 그러면 그럴 바에 그것도 팔지도 않아도 내야 되는 미실현 이익을 갖다가 내야 되기 때문에 그 돈을 어디서 또 충당을 하느냐. 그것 때문에 이제 사업이 늦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계속해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서울권의 아파트를 어떻게 공급을 할 것이냐, 이 문제 가지고 계속 얘기하는데, 지금 재건축은 거의 공공재건축도 거의 뭐 진행되는 데가 없죠. 뭐 조그만한 뭐 단지, 정말 사업상 안 나오는 단지나 뭐 한두 군데 신청을 했고요. 사실상 집값을 잡을 수 있는 큰 대단지나 이런 데서 거의 신청한 게 없거든요. 지금 뭐 재개발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도 그렇고 지금 조금은 그래도 관심을 많이 보이는 단지가 있긴 하지만 재건축은 완전히 제껴놓고 재개발만 끌고 가겠다는 그런 의지인 건지 그런 계산일 수도 있습니다. 예. 어찌됐든지 간에 서울에 새 아파트를 공급해야 집값 잡는 데 많이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게 지금 많은 여론이고, 또 결과적으로도 이 지금 서울의 재건축 재개발을 묶어놓고 많은 정책을 폈지만 집값이 잡히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서울권에 공급을 해야 되겠다고 정부에서도 그걸 어느 정도 겉으로는 인정을 안 했죠. 인정한 셈이 된 거죠. 그게 이제 뭐 공공 재개발이라든지 또 뭐 공공 주도 재개발이라든지 공공 재건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카드를 꺼냈던 게 결국에는 그런 문제인데, 자, 이 민간 재건축 결국에는 민간 스스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지 않고 공공이 무조건 주도를 하는 거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면서 빨리 끌고 가겠다, 이런 지금 정책을 펴고 있는 건데, 과연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만 내 이익이 줄어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오케이 하고 무조건 덤벼드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관건일 것 같습니다. 자, 국민은행 주간 통계에 따르면 이 제도가 부활한 2018년 1월 후 지난달 말까지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47%, 그러니까 50% 올랐어. 그러니까 지금 그 납부 예정금을 발표했던 시기에 비해서 거의 50% 가까이가 올랐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예정 분담금보다는 상당히 더 많을 것이다라는 거죠. 국토교통부에서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지난해 6.17 대책에서 강남 5개 단지를 대상으로 시뮬레이션 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방송도 했었고요. 그 가구당 내야 할 재건축 부담금이 4억 4천에서 5억 2천만 원에 이르고, 그때 많이 냈던 단지는 7억이 넘게 달했다고 해서 그때 다 과연 이렇게 해서 재건축을 하겠느냐,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죠, 작년에. 근데 이 지난 1년 3개월간 최고로 올해 많이 올랐으니까 이 집값 상승세를 감안하면 지금 7억이 8억이 될 수 있고 9억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부담금을 내면 결국에는 버티기에 들어간다. 그래서 공급 부족이 심화되지 않느냐. 자, 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어떻게 계산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합원 1인당 평균이익. 그러니까 평균이익이라는 거는요, 우리가 재건축, 그러니까 추진이 설립을 할 때의 시세 더하기 개발 부담금, 이게 이제 공사비 뭐 기타 등등이죠. 거기에다가 정상 상승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 연 3%가 됐든 얼마가 됐든 여기 이상에 넘어간 걸 초과이익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 이제 추진이 설립부터 준공 때까지, 입주 때까지 이거는 이제 공시 가격으로 산정을 하긴 합니다. 그래서 3천만 원 이하일 때는 1인당 초과이익 한수 1이 없고요. 3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일 때는 3천만 원 초과분의 10%, 5천만 원 초과 7천만 원 이하일 때는 5천만 원 초과분의 20%에 200만 원, 7천만 원 초과해서 9천만 원 이하일 때는 7천만 원 초과분의 30%에서 600만 원, 9천만 원 초과해서 1억 1천만 원 이하일 때는 9천만 원 초과분의 40%에서 1,200만 원을 더한 거죠. 1억 1천만 원 초과는 1억 1천만 원 초과분의 50%, 그러니까 최대 50%에다가 2천만 원을 더하는 겁니다. 요율이 가장 높은 거는 2천만 원을 더하고 그 초과분에 대해서 50%를 내는 금액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가 어느 단지에 얼마 이제 그 납부하라고
이게 이제 특히 지금 은평구의 서해그랑불 같은 경우는 이제 준공 후에 4개월까지, 그러니까 곧 이제 납부 명령서가 떨어질 텐데, 그리고 이제 강남권 떨어지기 시작하면 강남권은 뭐 4억이다 5억이다 현실적으로 다가왔을 때 사업 진행을 안 하겠죠. 그렇게 되면은 정책이 바뀔 때까지 기다리자. 재건축이야 뭐 사실 보세요. 잠재주공 5단지가 됐든 뭐 음마 아파트가 됐든 지금 뭐 15년 20년 동안 뭐 그렇게 가는 단지도 있는데 몇 년 못 기다리겠습니까? 자, 이렇게 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서울 시내의 재건축 단지가 계속해서 이제 재건축을 하지 않고 거기에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또 이 신규 공급이 줄어드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물론 이제 이 재개발이 또 어떻게 추진이 되느냐에 따라서 어느 정도 이게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간에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되는 것은 앞으로 이 재건축은 진행이 쉽지는 않을 것 같다. 예, 사업 진행이. 이걸 염두에 두시고 여러 가지 사고 파실 때 또 계획을 잡으실 때 염두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매주 화요일 저녁 6시에 바로 맞춤형 상담, 여러분들 실시간으로 라이브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이 복잡한 부동산 정책, 세법, 네, 함께 나누시길 바랍니다. 또 신간, 아절배, 대한민국 아파트는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 네, 추석 연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추석 연휴에 5일 동안 너무 깁니다. 책 한 권 정도는 읽을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